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도 14호선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도로 균열이 일어나 교통차단과 안전진단 및 복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5일 연휴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쪽 경상로 다리 아래 부분 사유지에서도 균열과 침하 현상이 이어졌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 물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시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주들은 토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슬라이딩, 즉 붕괴와 균열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도로공사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은 고현동 산 60번지 외 6필지, 고현동 산 68-1번지, 장평동 산 20-40번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도 14호선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도 14호선 공사 당시 국비, 도비, 지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현재 국도 14호선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교차로 주변 사유지들의 침하 현상에 대해 몇 차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도로 건설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룡산 교차로는 긴급 보수 후 시개통되었습니다. 향후 균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국도 14호선 도로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토사 유출, 슬라이딩, 토지의 갈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개통되어 국도 14호선으로 지정된 이른, 아주, 항동, 장평 구간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균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인근 사유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공리 산 103-34번지 일원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면적은 13,600제곱미터로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3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시 설계를 걸쳐 2021년 2월 착공해 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타곡마을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꾸리는 등 민원 소지가 있고 대형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 공용 차고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상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상액은 약 6,245억 원 정도이며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상반기에 신속 집행 대상액 대비 60% 달성에 관한 방침을 내렸고 거제시는 59.44% 집행으로 경상남도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본의 3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7.27% 수준인 2,512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6월 말에는 전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액에 가까운 3,712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 1,200원, 1,200억 정도 가량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의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5월까지 0원이었다가 6월부터 갑자기 집행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적게는 여차항 방파제 재복구 사업 시설 부대비 만원, 많게는 도시재생 주일 사업비 78억 원 등 갑작스레 한 달 새 집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액이 32%가량이 한꺼번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광국소 간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소 간 안전총괄과가 상반기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은 상반기 신속 집행 48.3%를 달성했지만 산림녹지과는 30.2%를 달성했습니다. 후진 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5.8%, 산림공원 조성사업 0%, 치유해숲 조성사업 0%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5.7%를 달성했지만 안전총괄과는 36.4%, 도시재생과는 52%를 달성했습니다. 후진 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일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정비 20%, 해전지구 지세포 우류저류시설 설치 사업 30.5%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지역소득 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해섬 한달도 사업이 1.4%로 사업 진행과 집행이 매우 부진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 부진 사유 및 예상 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25만 거제 시민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이제 2021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이상 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국도 14호선 도로 균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남부면에서 포항시 남구까지 총 연장 315.9km로 우리시는 남부면 벽우 상거리를 기점으로 동부면과 이룸면 소동에서 장평 구간 국도 우회도로를 거쳐 흰거제대교까지 57.4km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 관리체계는 이룸면 소동에서 남부면까지는 경상남도로 위임되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된 상동에서 장평 구간 6.4km는 총 사업비 약 1,2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02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사업으로 2011년 일부 공정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국도 14호선 장평 구간에 대하여 억지 말뚝 설치, 타개소 292m 구간 150공, 포장 구간 그라우팅 306공, 명암거 설치 42m, 앞성토를 위한 폼마대 설치 55m 260개, 횡단 배수관 교체 8m, 아스팔트 재표장 750제곱미터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지하 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개척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원인 분석과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타곡리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기하구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 전문기관에 제시한 차로폭 확장, 주차장 진입과 마을 진출, 차로 신설, 주차장 진입 전용 대기차로 확보 등의 교통환경 개선안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 빗점 오염원 저감시설 등 소류지 오염 방지 시설 설치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곡 사업용 차량 공연 주차장은 대형 차량 50대, 소형 차량 22대 등 총 72대 주차 규모로 2019년 4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였고 3월 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완료하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주차장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물연대 관계자와 두 차례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시솔길 통로박스와 연결구간 협소로 원활한 진출입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등 장평구간 국도건설 실시설계 용역 반영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노선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의 56%가 설계와 보상, 주민 협의 등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대단위 투자 사업으로 사전 절차 해소 후 본격적인 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6월에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부진 사유, 예정 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비로 미해비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지연, 결렬이 주요 원인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구역 재조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덜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공사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전체 국비의 일괄 교부가 이루어져 빠른 준공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해진지구 우수조리시설 설치 사업은 오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과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은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의 변경 승인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와 보상 등의 각종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은 본 사업 추진 전년도 추경시 편성하고 4년도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 계약 활용과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둔 추경 편성으로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오전에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도 14호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경기가 지금 좀 떨어지고 나서 차가 막힌 적이 많이 없었는데 8월 15일 날 정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국도 14호선이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고현에서 장평으로 갈 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고현에서 이렇게 아주동 쪽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급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응급복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 여름 장마가 상당히 길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해서 국도관리 진주국도 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16일간 국도를 차단하게 됐습니다. 한쪽 방향을 차단하고 한 방향은 통행을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철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했고 지함도 직접 나가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다음 일하는 모습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 우수 맨홀이 우수 이 흉관으로 된 우수 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좀 우리가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좀 이탈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지중으로 흘러들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흉관을 다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아래쪽에 이 흉감 때문에 물이 흘러들다 보니까 배수로 쪽이 많이 좀 중간 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물을 한쪽 방향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넘쳐 가지고 아래쪽으로 또 물이 흘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흉감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아랫 부분은 이제 관을 설치를 해서 배수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흙이 밀림에 대해서 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파일을 집어넣고 빔을 집어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말뚝을 박아서 토량이 밀림을 방지하는 그런 복구를 응급적인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두 번째 부분에
도로 면에 균열이 갔던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그 시멘트 그 몰타르를 주입을 해서 그라우팅을 완료를 하고 그 1차적으로 그 통행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그 많이 밀리고 그다음 그 옹벽 부분이 넘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명안거를 설치해서 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그 하중을 많이 그 유발하는 토사를 일부 걷어내고 또 그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질 전도될 것을 그 대비해서 거기에 마대에 그 흙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거기에 그 설치를 해서 일단 그렇게 뭐 크게 그 비가 많이 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도관리청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쪽에 그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인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부분의 문제가 아마 위에 부분에 그 배수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부산 국도관리청에 그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그 진주 그 국도교수 사무소하고 그쪽까지 같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5 한번 띄워주세요. 1-5입니다. 지금 피해 사항이 난 것이 1-5하고 1-6 띄워주십시오. 피해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서 실제로 달릴 때 차가 미끄러집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차가 미끄러져서 방금 제가 모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차가 이렇게 갈라짐에 인해서 많이 밀린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이번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실제적으로 언제부터라고 그 단정은 못하지만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그 진행되어 왔던 거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확인을 했을 때 그 비가 오고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때 그 밑에 그 도로를 횡단하는 그 배수관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탈이 돼 가지고 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상당히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있은 걸로 보여지는 상태였습니다. 1-15하고 16 이렇게 한번 16, 18 이렇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장님하고 그때 이장단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가면서 보수된 사항들을 봤는데 이렇게 임시 복구를 했는데 과연 이 복구가 똑같은 원인이라면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의 이 복구한 상태를 가지고 뭐 상당한 오랜 기간 그게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항구 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2011년도 일부 공종에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종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언론에서 났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 당시에 이제 배수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공사를 하면서도 조금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주관해가지고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했다가 2007년도 원래 준공 계획이었다가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도 그 부도가 나면서 2015년 3월에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민주국토관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해서 이제 도로 곳곳에 지반 치마로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2011년 당시에 이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도로 보조 기층에 층다짐을 하지 않았고 규격에 맞는 사석보다 큰 대석을 다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민주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떤 그걸 요구한 걸로는 그 공문을 보낸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거제시는 청에다가 전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도 그 비가 오는 그런 게 있었고 해가지고 그 공사 현장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걸 수정해 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를 안 했죠? 그던 부실공사의 증오가 분명히 있었고 잘못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에 대해서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제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그에 대해서 거제시는 일정 부분 더 위에 상위 기관인 민주국토관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사업 시행청이 진주국도 유지사무소 관리사무소가 하다 보니까 또 국도 자체가 국가 도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방치하게 되니까 작년 6월 달에 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쪽 첫 번째 그 사진에 있었던 그 부분은 보수를 또 한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일이 결국 올해도 일어났고 올해는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만큼 많은 균열이 일어났고 슬라이딩도 일어났습니다. 밑에 토지들도 보면 구멍이 파일 정도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응급복구 몇 차례 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횟수라 그러면은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한 걸로 제가 알고 지금 한 3차례 정도 지금 됐어요. 이제 저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청에서 이제 계속 민원 이 밑에 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바라볼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원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시장님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저 부분에 배수 처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들이 토양 속에 갇힘을 해가 그게 미는 힘으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그게 땅 밀림과 그다음 청의 불균 등 치마라든지 그다음 밀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국토청에 얘기는 하셨죠. 공문도 몇 차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답변은 이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 가능하면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 시 관리청이 우리 시임으로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네요. 이제 정확하게 그게 자기들은 아직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다는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용역을 준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다음 그 지금까지 개척을 했던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다 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주국도청이나 국도관리사무소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할 때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왔고,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뭐 원인을 거의 추정하고 있지만 제기를 해왔는데도 묵묵묵답이에요. 임금 땜빵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벌써 그게 몇 해가 흘러왔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도시계획도로라서 거제시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려면 요 일정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장평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룡 교차로부터 상동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통에다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작년에 또 아양 그 지하 차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듯이 그 언제든지 이게 그 비가 오면은 그 토양이라는 게 물을 얼마나 머금을지 모르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 비가 오물해가지고 흙이 씻겨 나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저쪽 그 양평 쪽에 그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지금 그 상태가 마무리가 아니고 거기에 다시 그 뭐 앙카를 박는다지 해서 거기에 그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고 그다음 저쪽 그 장평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좀 하부라든지 상부라든지 그 도로 양측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까지 전체적으로 좀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진주국도 그 관리사무소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공고 앞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가 길입니다. 이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흙이 토사가 계속 밀려왔어요. 이거는 태풍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흙이 쓸려와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흙이 남아요. 26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치마가 아직 뭐 응급으로 땜빵만 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라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마대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옹벽이 자꾸 밀리니까 마대로 쌓아놨는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흙이 어느 정도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 내려온지 모릅니다. 비는 계속 많이 온 상태고 태풍도 온 상태고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어. 이거를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빨리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더 심각하게 부시장님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지금 오늘 행안부에서 왔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뭐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그 9호 10호가 왔으니까 거기 피해 난 걸 우리가 그 조사를 해가 입력을 하면은 국비 지원 대상이 될 것인지 그걸 그 피해 그게 맞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가 넣은 게 그걸 확인하러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계룡산 교차로 쪽도 이번 태풍에 피해가 났다 해가지고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자료를 그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왔던 그 분들을 그 설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저는 볼 때 이 교차로 공사가 물론 이 지금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보현 장평에 계신 분들이 아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교차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교차로가 원인을 지금 뭐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그걸 못 잡게 된다면 나중에 인명사고가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하고 검토해서 국토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인근 그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해 이 도로가 나중에 무너진다면 저희 정말 또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당시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서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나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여기 근무자를 세워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교통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홍보라든지 또 말미에 뭐 이런 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산 진주국도 여주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입도 본 거 없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뭐 이런 데가 좀 관광지냐고 생각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 표명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은 공사 당시에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했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해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다른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시암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 있었던 오늘 시정 질문 사항하고 같이 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차장을 상동에서 이제 사곡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 처음에 상동에 화물 차고지 그걸 지정할 적에는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적에 다시 1번. 아마 우리 지금 행정타운을 하고 있듯이 그곳에도 아마 토사라든지 골재를 채취를 해서 그걸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을 싸게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시기에 우리 거제시가 경기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그 비용으로 화물차고지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더 경제적으로 화물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화물 차주분들께서 차고지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고 이제 비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저쪽 사곡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곡으로 이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이제 좀 부지 보상 협의라든지, 그다음 사업 기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빨리 화물 차주분들이 요구하는 걸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부지가 많이 쌌죠. 다른 곳보다. 저는 예. 부지가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글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운행되고 있는 특수 차량하고 화물 자동차가 대략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의 적재량이 5톤 이상 되는 총 10톤 이상 차량이 보면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게 약 141대 등록대가 있습니다. 유동되는 차량은? 예? 유동되는 차량, 이동하는 차량.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타 시에 일일 한 등록돼 있어요. 150에서 160대 정도 일일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물동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화랑기 13년도, 14년도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그 큰 화물차들이 국도 옆에 길에다가 새벽에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이제 정문이 열리거나 대우 정문이 열릴 때까지. 그만큼 차고지에 대한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실시한 건데 결국 용역을 줘서 상동에 하려 하던 게 다 무산됐단 말이죠. 문제가 많아가지고. 참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타당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용역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곡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치도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2-2번 사진 교감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 편이 장평 방향이고 왼쪽 편이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쪽에 설치를 새거지 수유소 밑에 설치를 할 때 지금 삼성 피솔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 매우 좁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앞에 지금 4개 차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기 가스 경남 에너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양쪽으로 1개 차로씩 추가 확보하고 가슴 차로 폭도 지금 3m로 되어 있는 걸 3.5m까지 확장을 해서 6개 차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들어와서 부분의 폭을 넓힌다는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이제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부분 상당히 높낮이도 있을 뿐더러 커브이기 때문에 대형 큰 차량들이 들어갈 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예, 지금 실제로 트럭이 운행할 적에 그쪽에 도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불법으로 해서 저쪽으로 출구 쪽으로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이쪽에 장평 쪽으로 옮겨서 완전히 새로운 차로를 하나 개설을 하게 되면은 저쪽 불법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막을 수가 있고 이쪽 새로운 요 진입 쪽으로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장님하고 지금 제가 좀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글씨를 보시면 화물차 대기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지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예. 이제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 발생할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높낮이가 있고 예, 예. 통로가 좁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화물차들이 되게 이 커브를 돌 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속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국도에서 진입하는 쪽 예,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쪽 이제 통로 박스를 지나서 오는 차량하고 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금 거리를 쟀을 때 대형 차량이 3대 정도는 대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바로 진입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경보가 울려서 통로 박스를 지나서 오는 그 차량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보 장치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편으로 통영에서 장평으로 올 때 이제 통로 박스를 이제 더 확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대우로 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끝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해야지 국도 14호선을 탑니다. 이제 고바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려면 교통 혼잡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뒤쪽이 9m 정도 되는데 한 5m 정도 더 추가 뒤로 밀어서 좀 회전이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 이쪽에서 밑에 박스를 지나와 가지고 이제 국도를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기존의 국도를 타고 오는 차량이
좀 그 위험할 수, 그 뭐가 항상 그 뭐랄까 같이 교차를 해야 되는 그렇죠.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그 진입하는 차량 쪽 그 차도 쪽에 조금 더 그 테이프를 좀 길게 빼야 될 그런 그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제가 의견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사고 그 밑에 모래실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은 뭐 답변서에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민원 부분들을요. 해결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기 이제 진입하는 차량하고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기 차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그 차량이 한 번씩 그 저쪽으로 들어감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차로를 네모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완전히 그쪽 부분은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저쪽에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이쪽으로 그 국도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쪽에 한 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쪽 차량이 이쪽 저기 본선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교차하지 않고 원만하게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 한 차석씩 더 확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은 좀 많이 해소되고, 항상 좀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좀 유의하면서 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금 그特운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쪽 차고지까지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그 말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그 주차 차량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거죠.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에 관해서는요. 예, 요즘 요 근래에는 거의 다 매년 같이 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뭐라 할까 정말 어렵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좀 신속 집행을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등을 했죠. 예, 경남도 시부에서 3등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60%로 달성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해가지고 이런 성과라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에 보시면 5월 달에 보다는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집행된 내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한 줄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그,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한 달 사이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모든 또 평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뭐 우리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또 분기별로 있고 그다음 6월 말 상반기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마침 5월이나 4월쯤에 끝나면서 이제 발주되고 하면 이제 성금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된 게 좀 6월 달에 좀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경제과의 신재생 융복합 사업 지원 사업도 있고 그게 14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해양항만과의 해양근인길도 한 14억 정도. 그다음 사회복지과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있었고. 그다음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 보조금,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국지도 58호선 특히 여기에 보상비가 한 105억 정도 이 시기에 좀 나갔습니다. 신속 집행을 상반기에 이렇게 60% 신속 집행을 하라는 취지가 뭘까요?
지금 우리 정부나 어디서나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경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조금 신경을 안 쓰면은 하반기로 몰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좀 돈이 풀림을 해가지고 그 시중에 균등하게 좀 예산이 풀리면서 이게 돈이 돌아야 1년 동안에 그 경제가 좀 뭐랄까 어, 균등하게 좀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순간에 몰려가 감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또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걸 좀 살리자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예산을 한 해씩 짜지 않습니까? 짜게 된다 하면 거의 하반기에 다 예산 집행이 몰려서 어려운 시기에 상반기에 60% 집행을 달성해서 지역 경기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 집행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저희는 6월 달에 엄청난 돈을 집행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보관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도 그걸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내년 초에 발주해가지고 좀 끝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를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게,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선거금이라든지 뭐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하면은 좀 고르게 1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 규모가 커서 설계가 뭐 보통 보면은 1년씩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 예산에 담아서 연초에 바로 좀 설계에 들어가면은 연말에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뭐랄까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관련해서는 6월 달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집행해 달라는 아마 보관이 행안부나 경상남도에 보관이 있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같고 저는 지금 올해 예산서를 이제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눈에 안 띄던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1월 달에 당초 예산에 용역을 발주를 했을 건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때 용역을 발주해서 내내 좀 조기 입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타당성 조사가 진짜 할 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검토를 각 사업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획에서는 담당자는 그걸 취합할 때 무조건 사업 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 짤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추경 때 용역을 발주를 하겠지만 실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에 나타냈던 몇 군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관광국에 이렇게 안전총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국하고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59.44%로 정말 잘 달성은 했습니다. 불과 0.56% 차이로 60% 신속 집행에는 달성 못했는데 이런 과들이 정말 사업 짤 때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견하고 짰다면 60% 달성해서 경남도에서 1등 했을 겁니다. 뭐 추가로 더 특권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이제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사전 협의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 외부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뭐 그냥 사전 협의 없이 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 뭐 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그게 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눈에 뻔히 보이 이게 국방부 소유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진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당초 예산에 사업비 받기가 급급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신속 집행을 하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그 다른 예산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그 세밀하게 그 챙기고 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당초 예산 편성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기에 올 때 제가 이번 시정지를 통해서 정말 내년 당초 예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될 부분 나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꼭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좀 위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해 놓고 2022년도 상반기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협의를 다 거쳐서요. 그렇게 좀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좀 예산 편성이 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로가 녹지가에서 보상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좀 구성해서 보상 협의에 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 뭐 지금까지 계속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상이라는 게 조금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2021년도 이제 당초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는 꼭 상반기 목표 신속 집행 60% 목표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정말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분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